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휴식을 즐기며 보내는 평범한 나날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흔들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반려견이 물을 자주 마시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다면 이것은 몸속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백내장과 신장 손상은 물론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 강아지 당뇨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펫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걱정하셨을 질환이 바로 강아지 당뇨병인데요. 이게 얼마나 흔한 질환이고 또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국과 스웨덴의 20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병에 걸리는 강아지는 전체 강아지의 약 0.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뇨병은 대표적인 노령성 질환입니다. 7살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 지으면 유병률이 약 1%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는 동물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동물만 집계된 것이므로 실제 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 1995년에는 강아지 1000마리당 당뇨로 새롭게 진단받는 동물이 1.3마리에서 2006년도에는 2.8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령견의 증가와 비만 질환의 증가,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이유로 보입니다. 갈수록 당뇨병이 더 자주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특히 더 잘 발생하는 품종이 따로 있을까요? 품종에 따라 당뇨병에 잘 걸리기도 합니다. 소형견에서는 미니어처 푸들, 시츄, 닥스훈트, 슈나우저 등이 있고 대형견에서는 스탠다드 푸들, 리트리버와 사모예드가 당뇨병이 흔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미니어처 푸들과 시츄, 사모예드는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8살에서 10살에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것과 다르게 다소 어린 6살에서 8살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령성 질환이라고 해도 품종에 따라 발병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보호자들이 초기에 검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 신호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다식 증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느는 것에 비해 체중의 감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털과 피부의 상태가 나빠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행이 빠르거나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백내장 증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랑 백내장은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당뇨병이 걸리면 백내장으로 번질 수 있는 건가요? 당뇨병성 백내장이라고 수정체가 탁하게 변하는 현상이 당뇨 때문에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좀 저하되거나 눈이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강아지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나요?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선 문진 및 신체 검사로 최근의 다음, 다뇨, 다식 등의 증상이나 체중 감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공복혈당을 측정하고 방광 내에 소변을 채취하여 요당, 케톤체, 소변의 비중, 결정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혈액 검사로 간 수치, 고지혈증, 신장 수치와 전해질 등을 평가하고 췌장염에 관련된 추가 혈액 검사 혹은 프록토서민이라고 하는 2에서 3주간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수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복부 초음파나 부신, 갑상선 등 감별 진단해야 할 내분비 호르몬 질환에 대한 검사가 추천됩니다.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치료는 바로 인슐린 주사로 시작하나요? 강아지의 경우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1형 당뇨가 대부분이므로 진단 이후에 인슐린 주사를 통해 혈당 조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아지의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적합한 인슐린으로 공복 혈당을 150에서 2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및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인슐린 투여량을 최소화하여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당뇨병이라고 하면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인데요. 강아지들도 주의해야 할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일 뿐더러 고혈당증 자체로도 에너지 대사 장애, 면역력 저하 등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거기다가 저혈당 쇼크나 케톤산증, 췌장염과 같은 중증 급성 합병증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내장이나 비뇨기계 감염, 신경병증 등 만성 합병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7살 된 시추고 현재 당뇨병 치료 중입니다. 매일 2번 인슐린 주사를 맞추고 있는데 가끔 먹은 음식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로 잘 먹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인슐린 주사를 맞춰야 하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면 잘 먹지 않거나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밥을 먹고 나서 인슐린 처치 후에 구토를 하게 된다면 일단 바로 음식을 다시 급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바로는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소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있다면 최대한 짧은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하여 저혈당을 대비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른 고칼로리 습식 사료 혹은 설탕물 등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구토로 식사량이 기준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인슐린 용량을 50% 감량에 투여하고 식사를 거부하면 인슐린 처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동물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사실 보호자도 사람인지라 인슐린 주사를 깜빡하고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맞춘 걸 알았다면 그 시간에 바로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인슐린 주사 시간을 깜빡하였다면 확인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와 현재 혈당을 확인해야 됩니다. 원래 처치 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외라면 즉시 정량을 주사하고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라면 혈당을 확인한 후에 기존 용량의 50%만 주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경과했다면 주사하지 않고 다음 처치 시간까지 혈당을 확인하며 대기합니다. 여기서 다음 처치 시간에 부족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 용량보다 증량해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8살 된 골든 리트리버고 2년 넘게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먹이는 것도 조심하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추고 있는데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어서 불안할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랑용으로 개발된 피부에 부착하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매번 번거롭게 주사침을 찌르지 않아도 손쉽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당뇨 환자에서 강력하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주사침으로 계속 혈당을 측정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강아지의 거부 반응이 심해 정확한 혈당 측정이 어렵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는 1회 부착 시 2주 동안 추가 체열 없이 현재 혈당과 혈당 변화 곡선을 관찰할 수 있어 당뇨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보호자들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쉽게 부착할 수 있나요? 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부착하실 수 있고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 강아지들이 이걸 부착할 때 아파하진 않나요? 약간의 통증이 있기는 한데 이제 바늘이 엄청 두껍거나 크지는 않아서 약간 따끔한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강아지 당뇨병에 대해 더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 강아지에게 고단백 사료가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고단백이라고 마냥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고단백 식이를 급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신장 기능이 정상일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관리해 주시되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단백질 제한 시기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이 부족해지니까 운동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운동은 혈당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처치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사료는 적은 양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게 여러 번 먹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하루 권장량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개체에서는 조금씩 자주 나눠 먹는 식습관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당뇨병 환자는 식후에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되고 이는 혈당 변동을 자주 일으켜 인슐린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는 하루 2회, 식후 바로 인슐린 투여, 인슐린 투여 후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 등의 루틴을 유지해야 혈당 예측 및 인슐린 투여량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에게도 평생 관리해야 될 질환인 것 같은데요. 보호자들이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당뇨병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령성 질환의 진성 1형 당뇨라면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도 강아지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인슐린 주사, 규칙적인 식습관 및 운동 이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강아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합병증을 관리해야만 나이가 많은 반려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토크닥터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